그러면 이제 면접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 면접의 영향력과 관련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형식상의, 명목상의 경쟁률을 일단 저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학교에는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실제로는. 그래서 각각 면접에 실제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뭐 강한 학교도 있더라, 또는 뭐 낮은 학교도 있더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거는 먼저 하시고 제가 덧붙이는 게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학종이잖아요. 네. 교과도 있기는 하지만. 학종에서 특히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서류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더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게 면접이라고 판단이 돼요. 커질 수밖에 없죠. 최저 기준이 낮거나 없는 학교들의 영향력이. 거기에다가 지금 이 화면 PT 구성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반영 비율도 형식상으로는 뭐 30%다, 40%다, 50%다 그냥 형식적인 모습처럼 나타나긴 하지만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실제로 예로 경희대 같은 경우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그 학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봤을 때 뭐 비율은 30%밖에 이제 반영 비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걸 공개를 한 적이기 때문에 1단계를 가장 꼴찌로 합격을 했던 아이가 최초 합격이 됐어요. 그것도 의대를. 그 말이 안 되는 숫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5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꼴찌로 들어간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면접으로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 등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초 합격을 했다라고 학교 측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하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 숫자들은 대학교에서 대학교 모집 요강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면접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학생의 어떤 강점? 또 학생부에 드러난 이런 것들 가지고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지만은 그게 꼭 학생들이 면접 준비하면서 자기가 되게 못한다고 생각도 하지만 면접으로 뒤집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다 원서를 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이거는 극히 주관적인 생각. 여기서 면접 영향력이 조금 그래도 꽤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학교 1, 2, 3? 이건 정답 아니에요. 우리 학부모님들 정답 아니고요. 그냥 유난히 강하게 왔던 어떤 친구가 조금 뒤집어 엎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극히 주관적이지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주연 선생님. 저는 저기서 뽑으면 일단 서울대 일반적으로 그렇죠. 가장 네. 압도적으로 면접 변별력이 크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울대 지금 같습니다. 지금 지금도. 같고 네. 그다음에 연세대는 뭐 추천이든 하루든 저는 면접 변별력이 그렇게 연세대 면접 형식상 그렇게 크지 않는 걸 좀 보여요. 실제로 학생들 지도를 해보면. 네네. 그리고 고려대 중에서는 계열적 합이 한 3순위로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영준 센터님. 서울대는 저도 동의가 일반. 되고요. 네. 거기에 덧붙이자면 건대? 응, 건데. 네, 건국대학교가 사실 면접에 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대학교. 공도 엄청 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갔다 온 친구들이 네. 다른 학교 갔다 오고 나중에 건대 가니까는 진짜 뭐라 그랬냐면 학생이 학생부를 정말 자기 학생부를 낱낱이 읽고 온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 1박 2일로 치렀잖아요. 맞아,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진심인 학교이기 때문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요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류 기반 면접들이 많다 보니까 제시문 기반 면접보다는 서류 기반 면접을 좀 더 많이 준비하니까 그것에 있어서 서류 기반 면접에서 제일 많이 이제 질문이 되는 게 어떤 거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두 분께서 이제 각자 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 기반 면접에서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어떤 거냐, 그 부분을 좀 답을 해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 서류 기반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 이제 빈출 질문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걸 저희가 이제 일반 문항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 문항이 사실 일반 문항인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뭐 대학에서도 다른 대학에서도 범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질문을 좀 잘 구성을 해놓으면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얼마든지 전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일반 문항들을 좀 제가 이렇게 설명회 때도 설명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쭉 준비하시면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자소서가 폐지되고 처음으로 실시되잖아요. 서류 기반 면접. 그래서 면접 자체가. 그래서 구 자소서에서 물어봤다. 특히나 대학별 3번 문항이 이제 작년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학들이 자기 대학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이제 3번 문항을 자율문항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그 문항들도 다시 물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랑 보통 노력과정, 그거의 학업계 그 정도 분일 거고,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독서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3번 문항이 그거였으니까 네. 중심을 둬서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거는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문항과 관련된 그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와 관련된 문항 자체를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홍수장님께서 조금 덧붙여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거기에 하나만 조금 덧붙이자면, 학생부를 본인 스스로 파악을 하고 분석을 좀 해나갈 때 학생들이 너무 좀 기능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탐구를 했다. 그 탐구 활동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가장 근본적인 왜 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좀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도적으로 그걸 이끌어 나갔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찌 보면 그게 자기소개서에 좀 소명될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게 또 지금은 빠진 거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고 학생부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학생 질문 중에 이제 서울대에서 받았던 질문인데요. 마음의 미래에서 인간의 마음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힘이라는 구절에 제일 공감한다고 되어 있던데 왜 그랬나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서울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독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엄청나네요. 네, 저희 아는 학생도 건대 면접 갔다가 세계 그 일부분을 딱 찍어갖고 물어봐서 엄청 당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어떤 실험 했다 그러면 그 실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자기 학생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